반복 유산이라고 하면 보통 임신이 40주가 만삭인데 임신 20주 이내에 자연적으로 임신이 중단되는 걸 유산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연속해서 2번 있거나 아니면 총 이제 세 번의 유산이 된 경우를 반복 유산이라고 하고요. 그거보다도 더 이제 초음파로 뭐 아기 집을 확인하거나 이런 과정 그 이전에 임신은 되었지만 임신 반응 검사만 나타나는 그 단계,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실패가 되는 경우.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큰 빙산이 물 위에 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수정이 된 거는 그 빙산 전체인데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임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임신이거든요. 그 중에 그래도 태어나는 거는 그 빙산 위에 있는 애들의 반 정도밖에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체 임신한 수정된 알은 거의 한 60% 정도는 소실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반복 착상 실패는 이제 이렇게 시험관하기처럼 시술을 한 경우에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실제로 좋은 배아를 이식을 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거든요. 저희는 한 2~3번의 좋은 배아를 포함한 이식을 했는데 착상이 되지 않으면 반복 착상 실패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보통 이제 크게 배아 쪽하고 자궁 쪽으로 저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배아가 완벽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자궁 쪽 환경이 완전하지 않아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배아 쪽 검사는 부모의 염색체 검사와 배아의 그 착상 전 유전자 검사로 배아의 그 정상인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있고요. 또 자궁 환경을 보는 것은 뭐 자궁 안에 구조적인 문제, 뭐 유착이나 기형이나 또는 이제 염증이나 이런 걸 보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자궁의 환경 중에는 면역학적인 문제, 또 자궁에 또 혈액 응고나 이런 문제로 생긴 어떤 혈전 문제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혈액 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다 해야지 어느 문제로서 반복적으로 유산이 되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을 못 찾는 경우도 사실 반 정도는 되거든요. 전체에서 실제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건 거의 반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또 교정을 해주는 것은 환자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케이스에 맞춰서 저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혹시 환자분 중에 성공하신 또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사실 난임 검사를 했을 때는 크게 이상이 없으셨어. 기본 난임 검사상에서는. 근데 이제 결혼한 지 2년이 됐고 피임하지 않았는데 이제 임신이 계속 안 돼서 병원에 오셨고 이 인공수정 시술을 2번을 했는데 2번 다 실패를 하셔서 그 이후에 이제 또 자궁경 검사로 자궁 내막 상태를 한번 확인을 했었고 그때 이제 자궁 내막에 용종 폴립이 있어서 폴립 절제술을 하고 그 다음 달에 바로 시험관 시술 1차를 들어가셨는데 근데 일단 이분이 그때 임신 호르몬 수치가 나왔는데 임신 초반에 피가 난다고 그냥 임신이 안 됐다 생각을 하시고 약도 쓰던 거를 그냥 되게 빨리 그냥 다 끊어버리시고 뭐 흡연도 하시고 이러면서 그래서 다시 2차 피 검사를 했는데 이게 잘 안 올라가고 해서 결국에는 임신이 잘 유지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뭐 2번째, 3번째 계속 했는데 계속 뭐 화학적 임신으로 끝나버리고 이게 잘 유지가 안 되시는 상태이셨어요. 그래서 그 반복 착상 실패, 습관성 유선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검사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세포막을 이루는 단백질이 이제 대한 항체가 있으면 그게 또 혈전성 경향을 일으키고 임신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항체 중에 하나가 양성이 나오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식하고 나서 이제 헤파린 혈전이 안 생기게 헤파린 주사랑 아스피린 이런 거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4차 들어가실 때는 헤파린이랑 이제 아스피린 이런 것도 같이 다 쓰시고 하셨는데 그때도 임신이 잘 안 되시고 그 5차까지 했는데도 계속 잘 안 되시다가 이제 6번째 만에 그 약을 다 쓰고 이제 면역 글로불린 주사랑 정말 쓸 수 있는 약은 다 썼더니 이제 겨우 임신이 잘 되셨고 그 지금 이제
뭐 한 30주 가까이 지금 가고 계시는 분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보면서 되게 저도 막 꼭 임신을 시켜드리고 싶은데 정말 6차까지 저한테 처음부터 계속 오셨으니까 저도 사실 되게 부담도 되고, 그리고 아예 착상이 안 되는 게 또 아니었고 계속 뭐 이제 중간에 그러니까 고산 환자로 유산도 되셨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유산이 반복적으로 오니까 저도 너무 빨리 임신을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또 중간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바로바로 이제 진행을 하셔서 그래도 잘 임신이 됐던 케이스가 있어서 이분이 되게 저는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반복 착상 실패 검사가 사실 그 급여가 안 되잖아요. 예, 원래 습관성 유산은 이제 3번 이상 유산이 됐을 때 나라에서 사실 보험 3번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번 두 정도 번만 하면은 되면은 사실 보험이 좀 되면 보험 급여가 좋겠어요. 되면 좋겠는데 또 그것도 3번이나 돼야지만 그쵸. 보험 급여가 되고, 또 반복 착상 실패는 아예 급여가 안 되잖아요. 전 그래서 약 자체도 사실 네. 다 보험이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좀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빨리 사실 이런 검사를 했으면은 뭔가 원인을 더 빨리 찾았을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처음에는 이제 얘기하면 이게 검사를 다 나가면 사실 뭐 100만 원 뭐 전후로 되게 많이 맞아요. 비용이 드니까 환자분들이 처음에 이제 이런 검사가 있다, 이런 검사를 한번 해보겠냐 권했을 때 바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냥 다시 해볼게요라고만 하고 그 검사는 안 하시는 분들도 사실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보험 급여가 되거나 하면은 더 빨리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임신을 그렇게 막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지원해 지금 줬으면 출산율이 좋겠어요. 이렇게 저출산이 저조한데. 사회 문제인데 네, 그냥 네. 저는 다 그냥 무료로 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런 반복 착상 실패 검사하는 게 비용 부담이 확실히 좀 있어서 조금 더 좀 환자분들이 접근성이 쉽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환자분은 이제 다른 병원에서 3번 정도 유산을 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 와서 검사를 진행하셨던 분인데, 사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뭐 1번 정도의 유산을 경험할 확률이 보통 한 15% 정도라서 여성분 한 6명 중에서 1명 정도는 이제 유산을 경험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2번 정도의 유산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전체 가임기 여성분들 중에서 사실 3%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3번 유산을 하는 분들은 사실 1%도 안 되는 경우인데, 보통은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2번 정도 유산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이제 습관성 유산 검사 진행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까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검사가 3번 이상, 이게 아주 예전에 그런 기준에, 의학 네, 기준에 맞아요. 따라서 보험 급여 기준이 되니까 2번 정도 유산을 했는데 이제 비보험으로 검사하시는 거에 대해서 환자분도 사실 부담을 많이 느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그 유산이라는 그런 트라우마,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좀 한번 유산 경험하게 되면 다시 또 임신 노력을 마음을 다잡고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금 더 정부에서 네, 노력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경험했던 분은 이제 3번 정도 유산을 하셔서 이제 뭐 검사를 이제 다 진행을 해보자 해서 검사를 했었는데, 나이가 30대 초반 정도셨고, 이제 본인 염색체 검사에서 여성분이 이제 그 X 염색체 모자이시즘이 있으셨던 분이었어요. 이게 본인의 그런 뭐 신체적이나 그런 표현형상에서는 별다른 뭐 이상은 없으셨는데, 임신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유산이 돼서 이분은 이제 착산전 유전자 검사를 진행을 하셨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관 아기 시술을 했는데 다행히 난소 기능도 좋고 이제 나이도 많지 않은 분이라서 난자도 거의 한 10개 후반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수정률도 괜찮았었는데, 막상 이제 수정된 배아들 중에서 이제 상급 배아들 이제 착상형 염색체 검사를 했는데 1차 시술에서는 아쉽지만 정상 염색체를 가진 배아가 하나도 없어서 이게 이식까지는 못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2차 시술에서 다행히 이제 배아들 중에서 3개 정도의 정상 염색체를 가진 배아를 획득할 수 있어서 이식 후에 이제 쌍둥이 임신을 하고 가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면역학적인 요인이나 염색체 이상 또 혈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찾으면 또 이제 적극적으로 교정을 하면 이제 또 반복 유산이라는 이런 걸 충분히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나 치료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하신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착상전 유전자 검사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어떤 건지 좀 얘기를 보통 더 자세히 네.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최근에는 배아가 시험관 시술을 할 때 수정을 하고 이제 3일째, 5일째 단계에서 그런 검사를 할 수 있는데 3일째 검사는 이제 배아에 약간 손상을 줄 수도 있고 또 검사가 이제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최근에는 5일째 포배기 이제 거의 축구공처럼 이제 커져 있는 배아 세포가 이제 한 100개에서 150개 사이 되는 그때 포배기에서 세포를 서너 개 정도를 띄어서 검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일종의 그 배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태반이 만들어지는 부분의 세포를 저희가 떼어서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착상전 유전자 검사이고 또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한 그 배아는 동결을 하고 그 샘플은 이제 나가서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이 배아가 얼마나 이제 배아 이수체라고 하는데 배아 염색체의 수치를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몇 번이 더 많은지, 몇 번이 적은지, 결실이 됐는지, 그래서 이제 많아져 있는지 아주 부분적인 결실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검사로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험관 하기를 쭉 여기까지 발달해 올 때까지 배아가 완벽한 줄 알았어요. 모양이 괜찮으면. 하지만 이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얼마나 그 비정상적인 배아가 눈으로는 정말 봤을 때 멀쩡하게 자라고 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전자 검사로서 실제로 선별을 하는 데는 엄청 큰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저부터 할까요? 네. 시간이 능력. 네. 어쨌든 젊으실 때가 훨씬 능력이 많고 오늘이 제일 능력이 좋을 때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 능력이 없어지는 걸 내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빨리 하시는 게 좋고 또 뭔가 평가를 빨리 받는 게 중요하세요. 자신의 난소 기능이나 이런 거를. 저도 사실 비슷한 그건데 젊어야 잘 돼. 늙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나이가 좀 증가한 상태에서 오신 분들한테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게 사실 의학적인 현실이거든요. 여자 나이가 증가할수록 임신율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난소 기능, 그 난소 나이 수치가 사실 좀 나빠도 나이가 젊으면 임신이 잘 되세요. 근데 이게 좀 나이가 증가할수록 어쨌든 시험관도 성공률이 점점 떨어지니까 꼭 시험관이 아니더라도 좀 병원에는 일찍 와서 검사하는 게 그래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선생님이랑 비슷한데 시간 없어요. 네.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사실 가장 안타까운 게 이게 결혼하고 이제 크게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오시거나 아니면 첫째 출산하고 나서 나는 난임이 아니겠지 하고 마음 놓고 지내시다가 너무 늦은 나이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5년 전에 나랑 10년 전에 나는 또 이제 가입력 자체가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워낙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피임을 안 했는데 임신이 안 된다면 그게 둘째든 셋째든 간에 임신을 원하신다면 빨리 이제 진료를 보고 적극적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면 충분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